지난주 우리가 포인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갔었고, 지난주 포인트까지 진도를 나갔었고, 자, 배열 부분에서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어, 실습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포인트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열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으면은 그 저장된 값 중에서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경우가 아주 많아요.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을 일이 많은데,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터넷에 상품을 살 때 또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 보면 가장 싼 가격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값들이 배열에 대부분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장되어 있는 배열 중에서 가장 적은, 가장 싼 가격을, 그러니까 최소값을 찾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최소값을 찾는 문제와 사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최소값을 배열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싼 값을 지금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거를 위로 이렇게 찾아서 알려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배열 10개 값이 있는 배열에서 이게 1부터 10까지 자, 10개의 값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정도 개수면은 10이라는 값을 금방 찾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1000개, 10,000개, 100만 개 넘어가는 그런 아주 많은 개수의 숫자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어, 그 개수를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런 것들을 컴퓨터는 아주 잘 할 수 있죠. 컴퓨터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 이게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실제로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하게. 배열의 모든 원소를 예를 들어서 뭐 난수로 초기화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배열에 뭐 임의로 난수를 뭐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10, 8, 7, 5, 4, 뭐 6, 이런 식으로 임의로 난수를 초기화를 하고, 일단 첫 번째 값을 미니멈이라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요소를,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 민 값을 가지고 있는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요소를 2라고, 최소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예제가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9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9를 첫 번째를 미니멈으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반복문을 쭉 돌 거예요. 어디? 1부터 배열 끝까지 배열의 크기만큼 돌면서 이 미니멈 값이 이 배열의 각각 요소보다 큰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큰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비교를 해보고 하나씩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이거하고 비교하고 이거하고 비교하고 이거하고 비교했는데 어, 얘가 미니멈보다 작네요. 그러면 이 숫자를 바꿔주는 거죠. 얘를 9를 지우고 5를 바꿔주고 또 다음 비교해보고 크지 않네. 얘가 미니멈이 작네. 또 여기 비교해보고 4 오케이 4가 더 작으니까 여기다 4 넣어주고 자 그리고 가보니까 작네 까지 다 돌면 어떻게 돼요? 이 배열 크기만큼 다 돌면 반복이 종료되면 미니멈 값이 최소값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소스 코드로 작성만 해주면 되는 거죠. 소스 코드로 작성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성을 해보면은 최소값을 찾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면은 먼저 이 부분은 쭉 작성하고 프린트 출력하고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초기화하는 거예요. 초기화. 실제로 배열 각 요소들을 뭐 묽은 값, 각 요소들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출력까지 해보는 거죠. 출력까지 해보는 거죠. 어떻게?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임의의 값을 초기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미니멈에다가 아까 우리 알고리즘으로 표현했던 거 똑같죠? 제일 첫 번째 요소를 미니멈에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1부터 여기까지 다 사이즈만큼 검사를 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비교하고 방문한 요소가 미니멈보다 작으면은 그 방문한 요소를 미니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반복을 쭉 하고 언제까지 배열 마지막까지 반복을 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최소값입니다. 미니멈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면은 되겠죠. 얘를 좀 더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미니멈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고 비교해 보니까 오케이 40이 작아요. 40 바꿔주고 또 다음 넘어가서 30이 작네. 또 다음 넘어가고 20이 작네. 또 다음 넘어가고 10이 작네.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미니멈이 더 작죠. 그래서 끝까지 돌아와서 보면 10이라는 값이 여기에서는 이 배열인 이 목록 중에서는 가장 적은 값이다. 가장 적은 값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런 예제를 이런 방식으로 보통 최소값을 찾아내요. 아주 간단하게 뭐, 그러니까 뭐 다른 알고리즘도 사실 뭐 많이 있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뭐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최대값도 뭐 활용 응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실습을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배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까지 보고, 자, 그럼 다시 이제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포인트로. 어,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포인트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여기서부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포인트 연산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포인트를 연산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포인트 연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술 연산과는 다르다. 산술 연산과는 다르다. 산술 연산은 어떤 변수에 int라는 변수 안에 값이 3이라는 값이 있으면은 자, 이 3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 안에 있으면은 a를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겠죠? 3은 산술 연산이 되면 당연히 4가 되겠죠. 이게 4가 되겠죠. 근데 포인트 연산은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정가 연산의 경우 정가되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객체 크기만큼 정가한다. 포인트 가리키는 객체 크기만큼 정가한다. 그래서 인티저 포인트는 가리키는 객체 크기가 인티저가 4바이트죠. 그래서 4바이트만큼 정가할 거고 캐릭터 포인트는 가리키는 객체 크기가 여기는 4고 1바이트죠. 그래서 객체 크기만큼 정가하면 하나만 정가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연산을 해서 정가되는 값은 캐릭터, 포인터 또는 short, int, float, 더블 같은 경우는 각각 그 사이즈만큼 그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만큼 전달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실습을 해봤었죠. 실습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인트 변수 만들고 그 포인트 변수 안에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숫자를 우리가 주소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형 변환을 했어요. 형 변환. 무슨 뜻이냐면 이 상수 만이라는 값을 PC라는 공간에 PC라는 공간인데 이 PC는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그렇죠. 캐릭터가 아니고 캐릭터 포인트예요. 데이터 타입 캐릭터 포인트. 그래서 이 만이라는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거고 근데 이 값을 어떻게 포인트 형태로 집어넣어 주세요. 형 변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 변환 해봤죠. 예를 들어서 더블 이렇게 하면 형 변환 되죠. 이렇게 하면 형 변환 되죠. 10 이렇게 하면 형 변환 되죠. 마찬가지로 포인트 형태로 형 변환 해주세요. 포인트 형태로 형 변환 해주세요. 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는 많이 다 저장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PC, PI, PD를 전가하면
이 포인트 형태니까 포인트 연산을 하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정가면 하나 1만 올라갈 거고 인티저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만큼 정가를 하겠죠. 그리고 뭐 플러스 2씩 하면 또 이렇게 그만큼 해당하는 만큼 정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캐릭터 형태, 그리고 인티저 형태의 변수, 더블 형태의 변수가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 포인트 변수가 이 캐릭터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1을 하면 한 바이트만 증가할 거고 플러스 1을 하면 또 한 바이트, 마이너스 1을 하면 한 바이트 감소, 한 바이트 감소. 근데 인티저는 4바이트 증가, 4바이트 증가. 뭐 이렇게 증가를 하겠다는 뜻이죠. 더블은 8바이트만큼.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연산을 하면 증가 감소를 한다라는 게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살펴봤죠. 값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 두 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그림으로. 함수로 복사본이 전달되고 함수로 원본이 전달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본은 뭐다? 위치. 똑같은 얘기로 위치는 주소. 똑같은 얘기로 그래서 시연에서는 포인트가 전달됩니다. 포인트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봤죠? 수압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렇죠. 여기 있는 변수, 이렇게 인자로 넘기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값이 복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넘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함수에서 출력을 하면 여기에서 했던 일은 복사본이고, 예를 들어서 이쪽은 뭐 원본이 있으면은, 원본은 복사본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원본에 영향을 안 주겠죠? 원본에 영향을 안 줘요. 이렇게 해서 원본에 영향을 안 줬어요. 그런데, 참조에 의한 호출하면, 주소를 주소를 넘기면은, 이 메모리에, 자, A라는 공간, B라는 공간이 있고, 주소, 예를 들어서 1000번지, 2000번지 주소를 넘겼어요. 그럼 여기서는, 실제로 주소 안에 어떤 일을 막 하겠죠. 여기다가 뭐, B로 바꾸고, 얘를 C로 바꾸고, 뭐 이런 일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 원본을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원본이 영향을 받아요. 원본의 값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본에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은 참조에 의한 호출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잘 생각해 보면, 함수에서 어떤 값을 받으려면 항상 그 반환 받는 값은, 이 리턴 값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만 반환 받을 수 있어요, 보통. 하나만 반환 받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포인트를 이용을 하면 값을 사실은 반환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어떤 값을 바꿨어요. 바꾸고 그리고 그 바뀐 값이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돌아와 보면 바뀐 값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에 있는 어떤 값이 바뀌었고 그 값이 바뀌어서 나한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 값이 이제 반환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뭐 그래서 스캔F가 왜 이 주소를 넘겨주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게 이거죠. 2개 이상의 결과를 반환받고 싶다면은 만약에 자, 이 메인 함수에서 쭉 이 함수를 호출을 할 건데 이 함수 호출할 때 상수를 이렇게 뭐 쭉 넘겨주고 인자로 넘겨주고 그리고 얘는 주소를 넘겨줬죠. 이 주소 2개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거죠. 이쪽으로 넘어갈 거고 오케이 받을 때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뭐 기울기와 y절편을 계산을 해서 계산된 결과를 어디에 간접 참조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간접 참조를 해서 여기 집어넣으면 이 함수가 끝나고 돌아와 보면 여기 안에는 계산된 결과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 간접 참조를 통해서 값을 바꿨기 때문에. 오케이. 이 예제는 아마 오케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배열에서 보여줬던 민맥스 구하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예제를 어, 이거 아주 비슷한 예제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진도를 보면 포인터와 배열의 좀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 사실 이제 포인트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포인트라는 그 자체는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해줬던 그 얘기가 사실 전부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좀 더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포인트와 배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배열과 포인트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배열의 이름이 포인트다. 오케이. 중요한 내용. 배열 이름이 포인트.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포인트는 배열처럼 사용 가능하다. 어, 배열이 있으면은 이 배열 이름이 있을 거고, 배열 이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이 배열 연산을 아주 유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제가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예제는 이제 타이핑을 해서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어, 배열 요소 정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초기화하는 개수만큼 이 크기가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5개, 한, 둘, 셋, 넷, 5개니까. 5개만큼의 크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에 어떻게 값이 10이라는 값이 20, 30, 40, 이제 뭐 여기 50도 있는데 이제 그림에 표현 안 됐지만 50이라는 값이 있겠죠. 자,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출력을 할 건데 뭘 출력할 거냐면, 자, 오케이. 한번 봅시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거부터 먼저 실행될 거예요. 자, 이만큼이면은 A의 0번 요소. A의 0번 요소면 이만큼이에요. 이 요소에,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달라는 거죠. 그거를 %U. %U는 unsigned int 형태로 출력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 없는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이런 값이 나왔어요. 뭐 임의의 값이 되겠죠.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다 다르겠죠. 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어 그리고 나서 A의 첫 번째 요소도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요소 이만큼인데 이 요소를 출력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주소를 출력할 때는 그 주소에 그 변수가 놓여져 있는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를 출력한다고 그랬죠. 시작 주소가 이거고, 그래서 얘도 시작 주소는 여기예요. 그리고 얘도 시작 주소는 여기예요. 시작 주소를 각각 어떻게 출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각 출력이 됐어요. 출력이 됐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다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4바이트, 4바이트 차이 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바이트, 여기서부터 4바이트. 그 얘기는 우리가 배열을 만들면 항상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들은 각각 항상 배열 주소에 다 연속된 공간에 이렇게 쭉 활동돼요. 인접된 공간에 이렇게 활동돼요. 그래서 4바이트 차이가 날 거고, 여기도 4바이트 차이가 날 거다. 왜냐? 인티저 값이니까, 인티저 형태니까. 인티저는 하나가 4바이트니까. 자, 그리고 또 프린트하고 이번에는 그냥 A 배열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기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주소가 나왔어요. 이름만 출력했는데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 A라는 배열의 이름은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배열 이름은 주소이다. 이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근데 주소라는 얘기는 뭐예요? 포인트이다. 그래서 A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포인트다. 배열의 시작, 그러니까 사실은 배열의 포인트인 거죠. 포인트가 원래 시작 주소니까. 그래서 배열 이름은 배열의 포인트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실습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앞에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10, 20, 30, 40, 50 공간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주소는 사실은 그러니까 임의로 여러분들 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임의로 하는데 한번 시작된 시작 주소는 다 연속적이다, 연속적. 그러니까 주소가 다 인접해 있어요. 8, 9, 10, 11 이렇게 다 인접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뭐라고 그랬어요? 배열의 포인트. 배열의 포인트. 시작 주소죠? 이게 출력이 됐죠? 이거 맞죠? 여러분들도 실습을 해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A 플러스 1. 자, A가 이제 뭐예요? 포인트예요, 사실. 포인트. 포인트 연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인트 연산하면, 포인트 정가 연산하면 어떻게 돼요?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객체의 크기만큼 전가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바이트만큼 전가하겠죠? 얘가 인티저니까 4바이트만큼 전가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4바이트만큼 전가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A를 간접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간접 연산. 그러니까 간접 참조 연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A가 결국은 여기죠. 시작 주소가 여기니까. 여기가 간접 참조 연산을 하면 이 주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오세요. 라는 말인데, 근데 얼마만큼 가져올 거예요? 얼마만큼? 이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크기만큼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만 가져올 거예요. 이만큼만 가져와 보니까 그게 10이 들어있었어요. 출력해 보니까 10이고, 여기 10이고, 그리고 그 다음 라인. 오케이. 이번에는 그러면 A 플러스 0,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간접 연산. 여기고, 플러스 0이면 여기죠. 간접 연산. 똑같이 가져올 거고, A 두 번째는, 다음은 A 플러스 1, 주소 연산이니까 여기 왔죠. 그리고 간접 연산. 오케이. 이만큼이죠. 오케이. 그래서 10하고 20 출력됐어요. 결국은, 나는 배열을 만들었는데 포인트 연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실습 예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배열은 배열 이름은 포인트다. 배열 이름은 포인트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덱스 표기법은 물론 포인트에서도 여기서는 어, 배열, 배열을 포인트 연산처럼 사용을 해봤고 또는 그 반대로 포인트를 또 인덱스 연산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자 보면 주소가 이제 있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보니까 괜히 값들을 가져올 수 있고 이 포인트 연산, 이 포인트 연산 플러스 플러스 하면 그 크기만큼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크기만큼 전가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포인트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아까하고 조금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배열도 만들고 포인트도 만들면은 선언하면 자, 이 A라는 거는 배열의 시작 주소라고 했죠. 시작 주소를 어디에? P에. 왜냐하면 P도 포인트고 배열도 포인트니까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연산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 P를 배열의 인덱스처럼 이렇게 계산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값을 바꿀 수도 있고. 출력해 보면 이렇게 바뀐 값이 출력이 될 거다. 자, 뭐 크게 무리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이해했듯이 포인트는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은 배열 이름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자 일반 조금 오케이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값에 의한 참조 그러니까 값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에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면 어, 예를 들어서 함수를 만들어 두고 여기 int x 하면 이 x의 기억 공간이 사실은 int고 얘는 x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b의 기억 장소가 할당되지 않는다. 자, 수업 int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열을 인자로 넘기면은 그 배열은 원본이 전달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 전달받을 곳은, 이렇게 전달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보면, 인티저, 나는 배열을, 배열을 여기다가 전달받을 거예요. 이 매개 변수로 전달받을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배열 이름이 A라는 배열이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배열이 누군가는 함수 호출할 때 누군가는 전달해주면은 여기에서는 이 배열을 받을 때는 배열을 통째로 가져올 수 없어요. 배열을 통째로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열 10,000개짜리 배열 만들고 배열을 통째로 이렇게 전달하려면 그 10,000개짜리 배열을 통째로 복사가 돼야 되는 아주 일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 배열의 시작 주소,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만 알려주면 배열의 이름이 결국은 시작 주소죠.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주소가 넘어오는 거죠, 주소. 그래서 주소를 넘어올 때는 우리가 나는 B라는 배열을 받을 건데 그 B라는 변수에 이 배열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비워두는 거야, 비워두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B 안에는 B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변수는 만들어지긴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B 안에는 뭐가 주소 결국은 뭐 배열 배열 주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소 장소가 할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렇죠. 뭐 변수는 만들어지는데 포인트처럼 변수는 만들어지는데 이 크다란
배열 공간이 통째로 할당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저 배열 함수를 복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별로 안 좋은 방식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배열 매개 변수는 포인트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이제 뭐,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만들고, 자, 배열을 만들면은, 어, 자, 이거 있고, 1, 2, 3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졌고, 얘는 1000번지의 시작 주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자, 오케이. 자, 그리고, sup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A라는 배열 이름을 이렇게 어, 넘길 수가 있고, 뭐 배열 크기는 3개다, 뭐 그런 3개짜리 인덱스, 3개짜리 배열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3을 넘겼는데, 어, 이렇게 하면 참조에 의한 호출이 될 것이고, 참조에 의한 호출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 A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소죠. 이 배열의 시작 주소죠. 그 얘기는 배열의 이름은 포인트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죠. 시작 주소니까. 그래서 시작 주소가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B라는 공간에는, 이 B라는 곳에는 B라는 공간에는 1000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이 변수 B는 데이터 타입이 뭘까요? 데이터 타입이 사실은 인트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이 부분을 int point b로 해도 되고, 또는 int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b 나는 배열인데 b라는 변수에 배열을 저장할 거예요 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거예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둘 다 이 두 개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뜻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b라는 변수는 데이터 타입이 int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소가 저장되겠죠? 그 주소가 저장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b에 간접 참조 연산 하면 1000번지에 여기에 어떻게 4를 집어넣으라고 하죠. 4를 집어넣고 b 플러스 1, b 플러스 1이면은 그만큼 건너뛰어서 여기죠. 왜냐하면 인티즈만큼 그러니까 포인트 연산을 한 거죠. 포인트 연산해서 간접 참조 연산으로 하고 그 공간에 어떻게 값을 5를 집어넣으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요. 그리고 포인트 연산으로 하나, 둘 갔어요. 그리고 간접 참조 연산으로 여기에 값을 6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4, 5를 계산, 출력을 해보면 이제 4, 5, 6이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결과적으로 4, 5, 6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방금 했던 그거 이제 여러분들은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해봐야겠죠.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해보고, 그리고 얘기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실제로 값이 그때 한 라인씩 실행을 해보면서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 sub하고 이 int 배열은, 매개 변수 배열은 이 int point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개는 완전 동일하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포인트는 배열의 이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개는 동일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뭐 사실 동일한 거고, 둘 간의 차이점은 포인트를 이용하면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유의사항 한 가지, 몇 가지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면은, 포인트를 반환할 때 이런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럴 일이 사실 여러분들 거의 없을 건데, 이제 혹시나 좀 유의사항으로 알려주면, 이제 그러니까 반환할 때도 포인트를 반환할 수도 있어요. 포인트를 반환할 수 있어요. 포인트를 반환하면,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반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함수 안에서 이 함수의 값이 변수가 있을 거고, 함수의 변수가 있을 거예요. 리절트 변수가 있을 거고, 그 변수 계산을 하고, 어, 보통 반환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 값만 반환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값이 있는 공간을 반환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값이 있는 것을 반환하면, 그리고 나서 이 함수는 이제 이 문장 중괄호를 만나서 끝날 거예요. 근데 함수는 끝나면은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공간 없어져요. 사라져요. 메모리에서 소멸돼요. 사라져요.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 주소, 예를 들어서 이 1000번지라는 곳에 주소가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이제 사라졌는데 누군가는 이 주소를 반환해주면은 네, 아니, 자, 주소를 반환하면 이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공간은 사실은 없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 이 공간을 액세스하려고 하면 없어졌기 때문에 어, 다른 함수에서 이 함수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얘기가 약간 좀 끊어졌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해가 좀 가볍게, 아니면 참고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 메모리 공간에 메인 함수가 있고, 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수가 있고, 함수 호출할 거예요. 함수 호출해서, 자, 함수 인자를 했는데, 함수를 호출하면 얘가 함수를 호출했어요. 함수를 호출하면 어떤 인자를 받아서 값을 계산하고 끝나겠죠. 끝나면 얘는 함수는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또다시 다음 함수가 올라가서 함수 호출되면 이게 메모리니까 메모리로 올라와서 일을 하고 또 사라져요. 함수 호출이 끝나면. 자, 그 얘기는 이 함수가 종료되면 지역 변수의 주소를 반환하면 함수가 종료되면 그 주소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여기 공간에 있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주소, 이 한 변수가 있고 그 변수의 주소를 반환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주소를 반환했으니까 누군가 접근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이건 공간은 없어졌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유의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참고하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변수의 속성 구장에서 얘기를 어느 정도 조금 했던 내용인데, 변수는 속성이 데이터 타입 이런 크기, 값, 그리고 생존 시간이 있어요. 생존 시간이면 메모리에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변수는 생성되고 언젠가는 소멸돼서 없어질 건데 이 생존 시간은 함수가 시작된 지점부터 함수가 끝나는 지점이 되면 생존 시간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종료되면 생존 시간은 변수는 소멸된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고를 일단 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를. 뒤에 부분은 진도를 나가지는 않을 거고,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관심 있는 학생들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같이 진도를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포인트는 여기까지 해서 포인트를 마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있는 부분들 잘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실습을 조금씩 해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마칠게요.